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의 독서토론 강사 한승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재앙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서는요, 매년 미추홀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그리고 청소년용, 성인용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로 책을 선정해서 독서 활동을 돕고 있죠. 올해는 청소년 도서로 세계는 왜 싸우는가 하는 책을 선정했어요. 예,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책을 가지고 독서 토론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독서 토론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궁금하거나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의 계절 하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흔히들 가을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여름에 책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교보문고에 따르면 여름에 다른 계절보다 6 내지 7% 책이 더 팔린답니다. 영풍문고 통계에서도 여름에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문학 고전과 긴 장편 소설들이 잘 팔린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면 여름이 독서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책을 많이 읽을 거죠? 2019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성인 독서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독서율이라는 것은 전 국민 중에 1년에 책 한 권 이상 읽은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2011년도에 73.7%였던 것이 작년에는 55.4%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 반 정도가 책을 전혀 읽지 않는다는 얘기죠. 독서량의 변화도 봅시다. 독서량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1년에 읽은 책 권수의 평균이에요. 2013년도에는 10권 정도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7권으로도 역시 떨어졌어요. 점점 책을 읽지 않는군요.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 왕성한 독서 활동하고 있어요. 90.7%의 학생들이 여전히 책을 열심히 읽고 있고요. 한 학생당 연간 32.4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초등학생들이 연간 86.9권의 책을 읽는 데 비해서 중학생들에 와서는 뚝 떨어지고요. 고등학생은 1년에 12권 남짓밖에 읽지 않는 거예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책을 안 읽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다른 지표를 한번 볼까요? 국제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74.4%로서 일본보다는 약간 높은데요. 그러나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6.5%는 조금 못 미쳐요. 좀 더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반가운 지표도 하나 있어요. 시도별 독서 문화 실태 조사인데요. 우리 인천이 연간 독서량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독서율이나 독서시간, 공공도서관 이용률 등등에서 전부 2위를 차지해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국 1등의 독서문화 도시로 등극한 것이죠.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조사 중에 독서 장애 요인, 즉 사람들이 왜 독서를 하지 않는가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여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약간 분석을 해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등등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는다 하는 이유가 있고요. 독서가 싫고 습관이 안 들어서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책 이외의 다른 콘텐츠, 학생 같으면 휴대전화, 인터넷, 게임 하느라 책을 못 읽는다는 이런 이유가 있죠. 다른 콘텐츠에 빠져서 책을 못 읽는다는 이유입니다. 또 읽을 만한 책이 없거나 어떤 책을 읽을지 몰라서 등등 독서에 대해서 몰라서 책을 못 읽는다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책을 못 읽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핑계입니다. 독서가 싫다는 것도 독서를 좋아할 경험을 쌓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독서 경험을 쌓아가면 자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독서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독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인터넷이나 게임 등 전자 콘텐츠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일일 평균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몇 시간이나 사용할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3시간 39분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잠자고 밥 먹고 학교나 일터에 가는 시간 빼고는 거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대부분 게임이나 영상 시청 등에 소모한다는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서에 투자하는 시간은 나날이 감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바일에서 짧은 글 읽는 것도 독서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모바일에서 읽기와 책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 토막글이나 짧은 글을 읽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밖에 얻을 수 없어요. 보다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모바일 읽기는 마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토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왜 필요한가? 토론이란 어떤 것인가? 좋은 토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토론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요, 친구와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다투는 경우가 많죠.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서로 의견 대립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네오와 프로도가 어떤 일로 다투고 있어요? 커피 마시는 것과 이 닦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떻게 논쟁을 벌였는지 한번 볼까요? 네오가 먼저 이를 닦고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아. 그러자 프로도가 무슨 소리야? 커피를 마시고 이를 닦아야지. 이를 닦고 나면 개운해서 커피 향이 더 진하단 말이야.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를 닦지 않을 거잖아. 그럼 이가 썩는다고. 커피 마실 때는 그 향기가 전하는 느낌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 치아 건강이 우선이야. 자, 여러분 이들은 커피를 먼저 마실 건지 이를 먼저 닦을 건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는 이런 사소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서도 많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론은 바로 이러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랍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생각이 달라 말로 다투고 있죠? 그럼 말다툼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토론이 될 수도 있어요. 말다툼과 토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라요. 말다툼은 감정을 내세워 자기 주장을 말하는 데 비해서 토론은 논리적 근거를 내세우며 자기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다툼이 상대방 말은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데 비해서 토론은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즉, 토론은 근거를 내세우며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이 말다툼과 다른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토론은 바로 이런 소통과 공감의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토론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봅시다. 토론이란 특정한 논제에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두 편이 각자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과 청중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말하기입니다. 여기에는 토론의 특성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특정한 논제가 있다. 둘째, 찬성과 반대로 대립한다. 셋째, 말하기 언어 활동이다. 자, 토론의 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논제를 잘 정해야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요. 특히 독서 토론 같은 경우 책에서 적절한 논제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럼 어떤 논제를 찾아내야 할까요? 첫째,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이런 논제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이 나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논제는 좋은 논제가 아닙니다. 둘째,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동의 문제여야 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산책을 하루에 2번 시켜야 한다. 자, 이 논제에 대해서는 다른 가족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좋지 않은 논제입니다. 세 번째는 근거를 제시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합니다. 한국인은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좋다. 이런 문제를 내세웠다고 해보세요. 여기에 누가 적절한 근거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토론이 불가능하겠죠. 이것도 토론의 논제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여야 합니다. 인간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자, 이 논제는 어떤 의견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역시 토론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좋은 논제들의 예를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이들 논제들은 모두 찬반 대립이 가능하고요. 우리들 모두의 공동 관심사고요. 또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결 가능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연설, 대화, 토의, 토론 등의 여러 가지 말하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서로 말을 주고받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연설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대화, 토의, 토론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에서 보면 대화는 문제 해결보다는 단순히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반면에 토의와 토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르죠. 또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가 라는 점에서 보면 토의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협동적인 의사소통 방식인데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는 경쟁적 의사소통 방식이죠.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토의와 토론은 구별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와 토론은 이야기 주제만 보아도 달라요. 여러분, 다음 주제를 보고 토의와 토론 중 어느 쪽에 더 어울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중고등학생 교복 꼭 필요한 겁니까? 없애면 안 되나요? 이런 주제가 주어졌다고 보세요. 자, 라이언은 토론이라고 했어요. 튜브는 토의라고 했어요. 누가 맞나요? 예, 교복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찬반 대립이 있죠. 이런 경우는 토론이 맞죠. 라이언이 맞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이런 주제라고 봅시다. 라이언이 토의라고 그랬어요. 튜브는 토론이라고 했죠. 코로나 시대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래,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아니면 뭐 외할머니 댁에 가자, 아니면 어디 봉사활동 가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다양한 의견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토의가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튜브가 틀렸죠. 독서 토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토론이라는 그 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튜브가 자신있게 먼저 얘기했어요. 이건 토론이야. 라이언은 토의라고 했어요. 자, 무엇이죠? 네, 역시 라이언이 맞고 튜브는 3연패 당하고 말았습니다. 토의와 토론을 비교하자면요. 토의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만 토론은 특정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논합니다. 토의가 상호 협동적으로 타협해가면서 결론을 낸다면 토론은 상호 경쟁적으로 승패를 갈라 결론을 내는 것이죠. 토의와 토론은 이야기하다 보면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을 주고받다 보면 토의를 하다가 토론할 수도 있고 토론하다가 토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대화에서 우리 토의 부분과 토론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외식하러 가자. 피곤한데 집에서 쉬자. 주말인데 외식해야지. 여기까지는 외식할 건가 집에서 쉴 건가로 의견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토론이죠. 그럼 무얼 먹을까? 피자 먹으러 가자. 돼지 삼겹살은 어때? 한우 고기가 최고지. 자, 여기까지는 어떤 요리로 먹을까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죠. 이것은 토의가 되겠습니다. 한우는 안 돼. 너무 비싸. 비싸도 맛있는 걸 먹어야지. 그래, 자주 먹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서는 다시 한우를 먹을지 말지를 놓고 찬반이 갈렸죠. 예, 토론입니다. 그럼 어느 한우 식당으로 갈까? 미추홀 식당이 맛있고 친절해. 다시 어느 식당으로 갈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놓는 차례가 됐습니다. 이것은 토의죠. 이렇게 토의와 토론은 우리 이야기 속에 서로 엉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좋은 토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좋은 토론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들이 필요한데요. 첫째, 다양성을 인정하라. 다른 것은 틀리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김새만큼이나 생각도 각양각색이죠. 다름은 틀림이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입니다. 자기 주장만 옳고 다른 의견은 틀렸다는 생각,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토론의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 자세는요, 남의 말을 경청하라입니다.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웅변이나 연설이 아니죠. 토론은 자신과 상반된 견해를 가진 상대 측과 탁구 경기 하듯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리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대화죠. 그래서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거기서 잘못을 찾아낼 수가 있어서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올바른 듣기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반응하거나 공감해 주면서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이 토론의 예의입니다.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예, 그렇죠 하고 반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끼어들지 않고 듣기입니다. 상대방이 말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들어서는 안 되겠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셋째, 말한 것을 확인하며 듣기. 상대방의 말을 해서 중요한 것들은 메모장에 기록하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편견 없이 듣기.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벌써 그건 아니야 하고 선입견을 품지 말아야 하겠죠. 딴짓하지 않고 듣기. 네, 상대방이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한눈 팔거나 딴짓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올바른 듣기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좋은 토론의 자세로서는 토론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토론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토론의 승패와 상관없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들 모습이 보기 좋죠.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토론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이상으로 독서와 토론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토론에서 다룰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2020년도 미추홀북 도서입니다. 제목은 세계는 왜 싸우는가. 작가는요, 김영미 작가로서 이분은 국제분쟁 전문 다큐 프로듀서로서 20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세계의 13개 분쟁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총소리가 끊이질 않는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쟁의 참상과 그 진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아낸 책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전체가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대물림되는 전쟁이란 제목이죠.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민족이나 종교 갈등으로 인한 전쟁 지역입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갈등,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네, 지역의 갈등에 뿌리가 깊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2부는요, 독립을 위한 전쟁편입니다. 동티모르, 체첸, 카슈미르, 쿠르드족 이야기. 이들은 이웃의 강대국으로도 독립하려는 민족 전쟁입니다.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체첸은 러시아,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쿠르드족은 이웃의 4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강대국의 양보가 없어서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죠. 3부는 더 가지고 싶은 자의 전쟁입니다.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자원이나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분쟁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강대국들까지 자원 욕심으로 끼어들어서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지역이죠. 제4부는 가난이 부른 전쟁입니다. 소말리아, 콜롬비아, 미얀마 등의 얘기죠. 소말리아는 전 국민이 기아 상태에 빠진 빈곤 국가입니다. 콜롬비아는 농부들의 빈곤, 그리고 미얀마는 로힝야족의 빈곤에서 온 전쟁이죠. 이들 지역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가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책을 바탕도서로 토론을 한다면 책을 읽을 때 미리 토론의 중심 생각거리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중심 생각거리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이 분쟁의 주체는 누군가? 역사적 배경은 어떤가? 이 분쟁의 원인은 뭔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처음 시작됐나? 그리고 발생한 지역의 피해는 어떠한가? 국제적 관계는 어떠한가? 본질적 문제점은 뭐냐?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등등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따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논제를 정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기 나오는 모든 지역을 다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관심이 가는 어느 한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중심 생각거리에 맞춰서 분석을 해 나가요. 그리고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 분석한 자료들은 다시 모아서 논제에 따른 근거로 정리해두면 요긴하게 쓰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를 하나 선택해 본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한번 뭘 선택할까요? 쿠르드족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책에서 쿠르드족 이야기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죠. 쿠르드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세계 지도에 찾아봤어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지도에서 보듯이 쿠르드족은 영토가 없고요. 여러 나라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대대로 자신들이 살아온 땅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 4개국의 영토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쿠르드족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4개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 했어요. 독립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죠. 쿠르드족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의 민족 국가로 쿠르드족의 나라로 독립하려고 터키와 전쟁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읽었다고 보고 정리해서 다시 중심 생각거리에 맞춰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구인가? 답을 한번 내봅니다. 예, 쿠르드족,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입니다. 이 지역 분쟁의 역사적 배경은 어떠한가? 영국이 약속 배반하고 마음대로 국경선을 그어놔서 4개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3, 4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7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분쟁의 본질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4개 나라 모두 쿠르드족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마친 뒤에 이제 논제를 설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논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나름대로 다른 논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쿠르드족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계속 싸우기보다 평화를 위해 독립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논제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4개국이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을 원하지 않는다. 또 여러 나라의 이해가 얽혀 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미 19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어서 논제를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는 왜 싸우는가의 독서 토론을 위해서 사전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독서 토론 수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채팅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독서와 토론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연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책을 읽는다 하는 것보다 책을 읽을 때 이 책을 두고 어떤 사람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때는 전혀 다른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누구랑 이야기하겠다, 누구랑 토론하겠다를 전제하고 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읽게 됩니다. 이렇게 독서 토론은 우리 정신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